자, 뭐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도 저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대륙이 큰 대륙이죠. 아메리카보다 대륙이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그리고 인구는 12억. 나라는 54개 나라가 있죠. 12억이라고 그러면 인도보다 좀 크고 중국보다 작은 공동체. 사실 이 아프리카가 제가 여기 오기 한 2달 전인가 국회에 아프리카 포럼이 있어요. 아프리카 국회의원들 한 60명 정도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포럼이 있어요. 제가 60회 때 그 국회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 전주가 누가 와서 강의를 했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 부의장이 국회 부의장이 여기 포럼 회장님인데 저한테 좀 와달라고 해서 반기문 총장님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은 다른 대륙은 자기가 사무총장 할 때 안 갔는데 아프리카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는 기회의 대륙이고 희망의 대륙이고 아픔의 대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지구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곳, 또 발전, 건강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 데가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제 국회의원님들한테 저의 우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정치인들 왜 그러냐면 지금 잠비아에 지금 대사가 없기 때문에 대사 파견 때문에 제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 뭐 3년에 한 번씩 공사관 파견이 있대요. 근데 이번엔 뭐 매일 먼저 올려주겠다고 그러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크게 4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이 지중해는 사실은 로마 문화권으로 봐야죠. 그래서 굉장히 뭐 지금 뭐 리비아 뭐 이런 데 싸우는 거 이집트 뭐 이런 거 싸우는 게 많지만 그래도 문화권은 하여튼 로마 문화권이에요.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이 사하라 사막이 결정적으로 아프리카의 발전을 막죠. 이 로마 문화권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면 이티오피아까지 내려와요. 근데 그 더 이상 못 내려와요. 사하라 사막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적도, 이 중앙아프리카, 뭐 콩고, 그 다음에 우리 잠비아까지. 근데 여기에 문제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문화도 못 전해받았고, 사하라 사막 때문에 문화도 못 전해받았고, 언어도 없고, 그 다음에 풍토, 기후, 특별히 말라리아, 뭐 댕기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유럽인들이 잠비아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 식민지를 포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져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딱딱하고 우기 때는 완전히 너무 진창이라 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화적인 발전을 못하죠.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1460년경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를 먼저 진출하죠. 그런데 아메리카 땅이나 남미는 가보면 대단한데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러는 것이 이런 기후와 풍토와 지리와 언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잠비아의 밑으로부터는 폭포가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높은 지역에서 폭포가 떨어져 그 위쪽에 1500m, 뭐 1000m 고원지대 사람들은 이 남쪽, 이 환경 좋은 남쪽으로 갈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그 부시맨의 그 장면 중에 참 인상에 남는 장면이 그 코카콜라 병을 바위 그 숲속으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단절 때문에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발전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비행기라는 이 기가 막힌 교통수단이 생긴 바람에
저는 아프리카를 20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제 눈에는 이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제 눈에는. 여기 사는 분들은 뭐 그날이 전날 같고 이날이 그날이 같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디스아바바 그 공항 그 바뀌는 거, 뭐 그다음에 뭐 이번에 아부다비 왔을 때 2층 버스 들어오는 거, 비행기 2층 비행기 버스 비행기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 도로 깔리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잠비아를 많이 현재 너무 빨리 넘어갔네. 네, 조금씩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직원들이 다 해주고 나는 말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8년 전에 저는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는 참 많은 분들이 피정을 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로는 생태마을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생태마을은 강원도 평창에 있고 2 생태마을은 이 카사리아 이코시티에 있고 3 생태마을은 문경에 한 4만 평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8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프란치스코 정교공사 수녀님들이 거기 뭐 후원회원들하고 피정을 오셨어요. 근데 한 20분 정도 왔는데 수녀님 하나가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처럼 완전히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수녀님 얼굴은 뽀얀데 왜 수녀님만 새카마냐?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16년째 농업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한 사제로 한 10년 정도 살면서 내 친구가 오늘 외방 신부님들 많이 왔는데 내 친구가 한 4년 전에 모잠비크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예요. 그런데 우리 김 신부를 옆에 따라다니면서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앞으로는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와중에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생태마을 농사를 짓는다니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남자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고 모금하러 왔다고. 그래서 얼마나 모자라느냐 그랬더니 2천만 원 모자라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수녀님 갑상선 이게 안 좋아갖고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책을 썼는데 인세가 2천만 원을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모금하러 다니지 말아라. 내가 주겠다. 그리고 처음 본 수녀님인데 그날 2천만 원을 드렸어요. 저는 정말 제 10년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을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신부들 만나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신부들 참 많아요. 나는 언젠간 나중에 선교제 가서 마지막 선교사로서의 삶을 불태우다가 난 죽을 거야. 근데 100명 중에 한 70명 내지 80명은 못 가는 거야. 한 10명? 지금 우리 경우는 젊은 신부님들이 참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갖고 너무너무 우리 임창현 신부님이 우리 노동자의 요셉 신부님이 저하고 평창에서 첫 번째로 사귄 부관장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서 직접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저는 나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런 것들은 기약할 수 없는 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내가 찾아가겠다. 내년에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사 셋을 데리고 조금의 의료팀들을 데리고 잠비아를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교님이 노래를 남수단 상황 안 좋다고 노래를 하시는데 잠비아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무 평화롭고. 물론 이 아프리카는 지역마다 특징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하면은 밥그릇에 밥알 먹는 거, 그리고 애들이 목발 짚는 거, 이 뼈밖에 없어갖고 막 해골이 된 걸로 엄마 젖도 겨우 못 빨아먹는 모습, 파리가 얼굴에 붙어 있는데도 뛰지도 못하는 모습. 이게 저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좋은 가치,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자꾸 이렇게 그곳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야 되는데 막 질병 속에 있는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뜻 나서려고도 안 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동정의 대상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화면이 참 싫더라고요. 훨씬 아프리카는 아름다운 가치가 많은데 왜 굳이 저런 걸 보여줘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겨우 빵 하나, 우유 하나 주는 걸로 끝내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나무도 크고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사실은 신부가 되고 나서 좀 어설프지만 환경공학을 전공을 또 했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우리 환경공학이 바로 농사하고 거의 밀접해요. 저는 물 접는 수처리를 전공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이게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이 사람들 정말로 이 농업대학 져서 농사 짓는 법만 조금만 더 발전시켜주고 관계시설만 잘해주면은 잘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국에 돌아가고 강의 때, 정말로 강의 때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한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할머니 81살 먹은 할머니 글라라 찾아왔어요. 내 친구는 주로 나이가 81살, 최고 나이 많은 친구가 89살. 글라라가 찾아와갖고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짓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100억을 내놓겠다고. 그래서 그럼 100억을 왜 내놓으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2년 전에 본인이,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 본인이 강도들한테 납치당했어요. 강도들한테 납치당하고 묶여갖고 여행용 가방에 딱 해갖고 트렁크에 들어갔어. 묶여갖고 카드가 이제 다 뺏겼죠. 카드가 할머니가 10몇 개가 있었대. 그 카드를 다 뺏겨오고 이틀 동안을 전라도, 이 경기도 할머니인데 전라도까지 가는 소리가 들린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전라도로 가자.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중간에 죽이지 말자. 그런데 이 강도들도 납치범들도 무서웠던 게 뭐가 무서웠느냐 하면은 집에서 이제 우리 글라라 남편도 있고 뭐 아들 딸들도 있으니까 저기 뭐 행방불명 신고하면은 자기네들의 위치가 금방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납치범들의 심리를 알겠더라고. 얼굴을 보면은 분명히 근데 우리 얼굴이 다 노출됐다. 근데 이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인데 뭐 벤츠로 차를 바꾼다 하고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 구닥다리 차가 있었는데 다른 거 다 고장 났는데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거 심심하잖아. 영화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얼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럼 차 안에서만 자기네들이 계속 있으면서 너무 심심한데 CD 플레이어를 딱 틀었는데 그 할머니가 어디 강의를 왔다가 내 강의 화가 나시니까 CD를 사라고 꽂아놨어.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그걸 들으니까 완전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야. 이틀 동안 계속 쬐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두목되는 아이가 할머니 이 시기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성당 다니느냐고. 나 성당 다닌다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다니는데 도저히 못 죽이겠다. 이제 나머지 3명은 죽이자고 그러고 두목되는 애는 난 못 죽이겠다고. 밧줄을 보여주면서 이거 묶어서 할머니 수정하려고 했다고. 그걸 호수에 그렇게 많이 죽인대요. 그래서 호수에 물 완전히 빼면은 시신 나오고 그러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신고하면 어디 사는지 아니까 다 죽일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1년 동안 외출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세상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당신은 신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 많은 재산, 할머니가 재산이 한 1,000억 있었대요. 그 많은 재산은 다 놔두고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할머니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81살에 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 그래서 100억을. 근데 나는 진짜 나한테 돈 200억, 300억 준다는 할머니를 많이 만나요. 근데 안 믿어. 왜 안 믿느냐면 그물 땅이 이렇게 안 팔려. 빌딩 팔리면 준다, 땅 팔리면 준다. 한 7년째 한 500억 준다는 할머니는 아직도 안 팔렸어요. 이 할머니 93살 됐는데. 뭐 어쨌거나 근데 이 할머니 일주일 만에 돈을 받고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사실은 농업대학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7년 전부터 제가 장가를 다녔는데 6년째 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그래서 12월 달에 돈이 들어와서 2월 달에 할머니하고 같이 무프리라 왔어요. 와갖고 무프리라 시장 만나갖고 여기 내가 농업대학 칠 테니까 땅 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 만나기 전날 우리 성당에서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죠. 하느님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큰 도네이션을 받았고 어쨌든 하여튼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지 하여튼 당신 뜻에 따르겠다. 그리고 진짜 성당 마당이 있어요. 네모난 마당에서 나와서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정말 두 말도 안 하고 3,000헥타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3,000헥타인가 보다. 그 진짜 시장한테 가고 얘기하고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I need 3,000 헥타. 눈이 이만하면서 자기네들 못 준대. 왜 못 주냐니까 자기네 무프리라가 1,400헥타 쓸 수 있는 땅이 3,000헥타는 대통령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대통령 만나겠다. 그 2월 달에 왔다가 다시 이제 7월 달에 또 7월 25일 날 룽거 대통령을 만났죠. 한 45분 정도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거 너무 큰 땅이라고 이거 국무회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3,000헥타르가 몇 평이냐면 1,000만 평. 여의도가 80만 평인가? 여의도 12배 많아.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어. 하늘에서 3,000헥타르라고 그냥 그래갖고 알았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쪽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요한네스버그까지 내려왔다가 암스테르담 올라가고 LA로 넘어가려고 유럽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저 프란치스코 스님 전화가 왔어요. 스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하지 말고 그냥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산림청 땅 찾아서 3,000헥타 드리라고 하고 받은 땅이 이 땅이에요. 네. 그런데 이 은돌라에서 원래 공항이 국제공항이 여기 있는데 2022년에 우리 바로 옆으로 공항이 옮겨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스케줄이 아니고 하느님의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스케줄이.
그래서 이 땅을 3년 전에 완전히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게 또 등기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옆에서 다 써준 거를 영어를 써준 거를 읽은 거예요. 영어 교수님. 이 대통령이 키가 한 190 정도 되더라고요. 키가 너무 커갖고 제가 내 뒤꿈치 올려도 되겠느냐. 뒤꿈치를 올려갖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먼저 사진 찍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드물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사진 찍자고. 이 대통령은 어쨌든 제가 갈 때 묵주하고 목민심서, 흠음심서 영어로 된 걸 선물로 보내줬어요. 영부인 가톨릭 신자라고. 그리고 어쨌든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아서 지금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받은 땅입니다. 3,000헥타르 강이 2개가 흘러요. 강이 천주교의 어떤 공간이 될 거죠. 여기가 딱 여의도가 들어갑니다. 여의도 도시공학 교수가 여의도 설계 도면을 딱 갖고 왔는데 여기가 63빌딩, 여기가 국회의사당, KBS, MBC, SBS, 여기 다 아파트 다 여기 딱 여의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도시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카사리아 우리 주교님이 이름을 정확하게 다시 져줬어요. 원래는 그냥 에코 시티로 했는데 가톨릭 에코 카사리아 빌리지로 하라고. 시티는 도시개발 기분도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왜 안 들어가느냐고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확실히 주교님이랑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름 좋은 것 같아요. 가톨릭 에코 카사리아 빌리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 전부 다 로고를 그렇게 바꿀 겁니다. 어쨌든 여기 안에 참 보물은 습지예요. 습지가 이게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습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여기 나무는 여기 땅은 딱딱해갖고 농사 못 짓거든요. 근데 습지가 한 2m 정도는 완전히 그 나무 썩은 물들이 모여갖고 쌓인 거니까 그거를 이게 한 100만 평 정도 돼 보입니다. 이 습지가 10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2m 정도 되는 흙을 드러내갖고 밭을 전부 다 만들면은 드러낸 데는 물 저장 소가 되고 그 드러낸 흙으로는 얼마든지 모든 농사를 질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습지 자체가 저는 뭐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해요. 이번엔 여기 끝을 가봤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km예요. 그러니까 9km로 걸어가려면 총 우리가 32km예요. 우리 땅 둘레가 총 32km예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꾸며갖고 해놓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 안에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물, 지하수, 그 다음에 전기, 태양광, 그 다음에 식수,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전부 다 모든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곳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금 수녀원 완성이 됐습니다. 수녀원 완성이 됐고, 요거는 뭐 수녀원의 개념도 있지만은 뭐 수녀님이 통신교리신학원으로도 하고 싶어하고 또 봉쇄수녀원으로도 좀 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죠. 3년 전에 여기 지역 주교 반달 주교님이 절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다 농업대학 짓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농업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신학교라는 거예요. 잠비아는 신학교가 1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쫙 이렇게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다가 신부님들 지금 4분 모셔다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농업대학 하려면 교수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자체 교수님들은 뭐 거의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이게 뭐 강의 내용도 들어보니까 이거는 농업대학을 세워놔봐야 대학다운 대학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 한 10년째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환경 부분의 강의를 제가 특강식으로 10년째 그러니까 이제 거의 농업대학 교수님들하고 잘 알죠. 그 교수진하고 이사장하고 학장님들하고 그래서 내가 잠비아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좀 잠비아 신부들 데려다가 공부를 좀 시켜줄 수가 없겠냐 석박사를 그래서 지금 2분은 석사가 끝났어요. 지금 2분은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있고 2분은 지금 석사과정에 들어가는데 지도 교수님이 지금 계속 전화를 해갖고 어제 이제 연결이 됐어요. 논문 쓰는 것 때문에. 근데 존하고 켈리라는 신부님이 석사 과정을 썼는데 그 서울대학 농업대학장님하고 그 부학장이 3분이 있어요. 뭐 교수들이야 뭐 실수도 없이 많지만은 근데 뭐 졸업식 전에 나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가서 만났는데 이거 인문학한 신부들인데 이게 농업대학이라고 해서 뭐 그게 아니라 완전 리서치 해야 돼. 자료 이렇게 해갖고 통계 뽑아내야 되고 근데 너무너무 논문을 잘 썼다고 자기네들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존 신부는 매주일 수원 농촌진흥청에 가고 연구를 해요. 켈리 신부는 매주 대화에 강원도 대화에 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존하고 켈리 신부가 그래요. 자기네들이 로마 유학 가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던 적이 없대. 새벽 4시 학교에 나가고 밤 12시에 집에 가본 적이 없대. 근데 에브리데이 그렇게 했대요.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지금 안토니오하고 보레스 신부가 또 있는데 이 신부들도 거기 좀 거리가 있어갖고 이번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학교 근처로 기숙사로 옮기고 얘기를 했는데 새벽 1시, 2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학원생들이 한 교수님 밑에 한 7명, 8명이 같이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신부들이 이게 재원이야. 나중에 여기 그 학교 오픈할 때 그 같이 공부한 친구 그 석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2 신부가 실패를 하고 돌아갔어요. 왜 그랬나? 여기 1, 2학년 따로 배우고 3, 4학년 따로 배우고 5, 6, 7학년 따로 배우고 뭐 여기 저기 가서 배우고 여기 가서 배우고 그런 교육 시스템이더라고 신학교가. 그래서 여기 반달 주임이 원하는 건 1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한 과정 안에서 배우는 신학교를 저한테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농업대학 짓는 것보다 신학교 짓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늦게 깨달았죠. 하느님이 나를 아프리카까지 끌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교회를 위한 신학교를 사제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저주라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그래서 이제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